맨유의 구단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빠릅니다. 스포르팅의 아모린 감독이 거의 맨유의 감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명한 언론인 로마노는 아모림의 맨유행 희위고를 띄웠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홈페이지에도 아모린 감독 선임 의사에 대한 발표 글이 있는데요. 완전한 오피셜은 아니지만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문서 자체를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올렸다는 건 아모림이 맨유로 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적설이 가까워졌으니까 아모림은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맨유의 선수들과 대입해서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모린 감독은 백스리를 사용합니다. 3명의 센터백, 그리고 좌우 넓게 벌린 사이드백과 중앙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앞쪽에 공격수 3명을 배치하는데요. 기본적인 라인업은 3-4-3 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빌드업 할 때는 좌우 사이드백이 넓게 벌리고 2명의 미드필더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후방에서는 3-2 형태의 빌드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양쪽 공격수들은 가운데로 좁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죠. 실제 경기 장면인데요. 지난 챔피언스리그 릴과의 경기에서의 장면입니다. 후방에 3명의 센터백이 준비하고 있고, 그 앞쪽에 바로 2명의 미드필더가 공을 받아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한 2명의 선수, 이 선수들은 포메이션 상에서는 왼쪽 윙어와 오른쪽 윙어인데요. 지금처럼 안으로 좁혀서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의 위치에 공을 받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2-4-1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이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입니다. 일단은 맨유에 와봐야겠지만 이런 빌드업을 사용하고요. 수비 시에는 어떻게 설까요? 좌우 사이드백을 뒤쪽으로 불러들여서 5-4-1 형태로 수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뒤에 있는 5백은 좁은 간격을 형성해서 최후방을 든든하게 만들고요. 앞쪽에 있는 4명의 미드필더가 최후방 라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원톱에 요케레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수비 가담을 많이 하기보다는 역습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뒤쪽에 있는 9명의 선수가 주로 수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케레스는 상대 센터백을 묶어놓고 역습 대기를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모림은 전방 압박도 엄청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골킥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앞쪽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언제든 전방 압박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라인에서 전방 압박을 한다는 건 뭐냐? 상대가 공을 갖고 있는 게 싫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겠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고, 이 장면은 하얀색이 릴, 검정색 유니폼이 아모림의 스포르팅입니다. 이렇게 전방 압박할 때 상대가 3-2 형태로 빌드업을 하면 뒤쪽에 5명을 전부 다 1대1 대인마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풀백이나 센터백을 안쪽으로 넣어서 플레이하는 인버티드 풀백이나 인버티드 센터백이 많죠. 그러면서 3위 빌드업을 하는 팀이 많은데, 아모림의 전방 압박 전술은 그런 팀을 맨투맨으로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아모림의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좀 현대적인 축구에서 많이 보여주는 요소들이 아모림 축구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유권이 없을 때는 전방 압박을 통해서 소유권을 회복하고, 그걸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축구를 하자, 요런 게 느껴지고요. 또 펩이라든지 마레스카, 흔히 말하는 펩류 감독들이 사용한다는 3-2-4-1의 느낌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것 역시 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표시한 오른쪽 사이드백 자리에 주로 57번의 켄다 선수가 뛰고, 그리고 21번의 제니라는 선수가 서브로 뛰는데요. 이 두 선수 다 왼발잡이라는 게 특징적이었어요. 보통은 5백에서 사이드백을 보는 선수들은 정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른쪽 자리는 역발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른쪽 사이드백 서는 선수의 움직임을 좀 봤더니 거의 윙어처럼 플레이 하더라고요. 물론 백파이브를 만들 때는 오른쪽 윙백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추가적인 전술적인 특징으로는 일단 후방에서 센터백들이 공을 많이 만지기 때문에 센터백 중에 빌드업이 좋은 자원이 최소 1명 이상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이드 쪽 2명, 아까 말씀드린 윙백과 가운데로 좁혀선 윙어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2명의 선수끼리 위치 바꾸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후방 센터백 라인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스포르팅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강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맨유가 지금 좋은 상황에서 아모림을 데려온 게 아니고 안 좋은 상황에서 아모림을 데려온 거고, 이런 맨유의 스쿼드를 가지고도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점점 적응이 되고 맨유 선수단과 아모림의 합이 맞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럼 실질적인 성적은 어떠냐? 요렇게 물어보신다면 스포르팅에 부임한 게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스포르팅에서 감독으로서 총 5번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 20-21 시즌, 23-24 시즌에 리그 우승을 한 번씩 해서 리그 우승 총 2번, 그리고 리그컵 2번, 그리고 포르투갈의 커뮤니티 실드 같은 느낌의 대회를 한 번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공식전에서는 8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인트호벤과 한 번 비긴 거 빼고는 전부 승리했습니다. 현재 9경기에서 9승, 리그 전승 중이고 골득실은 더 대단한데요. 30골을 득점했고 총 실점이 2개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폼이 오를 대로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맨유가 현실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감독 중에는 가장 컨디션이 좋은 감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맨유에 대입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위치는 왼쪽 윙어와 오른쪽 윙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는 가운데 쪽으로 좁히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맨유의 윙어 자원은 가르나초, 레시포드, 아마드, 안토니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공격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윙어 내지는 윙포워드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아마드 정도가 가운데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이슨 마운트가 이 자리를 소화할 가능성도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안쪽으로 좁히면서 이 자리를 소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사이드백 자리인데요. 일단 왼쪽 윙백 자리는 왼발잡이 선수들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맨유의 왼발 풀백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말라시아, 루크쇼 이렇게 있지만 계속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아모림이 어떻게 사용할지 또 궁금하고요. 아까 제가 오른쪽 윙백은 역발을 사용하면서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뛰는 선수는 수비력도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말인데 맨유에서는 그런 선수가 안토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모림이 과연 안토니를 이 자리에 사용할지, 그리고 안토니는 이 자리에 뛴다면 잘 적응할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 두 자리인데요. 지금은 그 두 자리를 덴마크의 국가대표 선수 히울만, 그리고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 모리타, 이렇게 활동량 많고 수비적인 선수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모림이 그 자리에 누구도 사용했었냐? 바로 마누엘 우가르테입니다. 아모림이 옛날에 스포르팅에 있었을 때 우가르테도 아모림의 지도를 받았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맨유로 간다면 우가르테가 있기 때문에 우가르테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하겠죠. 지금 우가르테가 맨유에서는 결코 성공한 영입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과연 아모림 아래서 부활을 할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일단 맨유와 스포르팅의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포르투갈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는 아무래도 리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맨유는 절대적인 강팀의 위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완벽히 스포르팅처럼 축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아모림이 맨유에서의 이 상황에 맞춰서 잘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가 또 기대가 되고요. 아모림 감독이 1985년생 축구 선수로 호날두랑 동갑인데요. 그만큼 감독 경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4대 리그가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모림 개인 단위에서 봐도 새로운 도전 무대라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아모림은 맨유를 잘 이끌고 맨유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